네, 안녕하세요. KJTV 최경진입니다. 대단히 오랜만에 여러분을 뵙게 됩니다. 한 10개월 되겠네요. 저는 그새 한 권의 책을 출간했습니다. 가야의 하타시와 일본의 겐지 무사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언급했다시피 가야의 이주민 하타시가 일본에서 어떻게 살아갔는가, 그리고 어느 정도 규모를 키워서 일본 무사 정권 700년의 문을 연 겐지 무사 가문과의 관계를 밝힌 책입니다. 현재 인터넷이나 대형 서점에서 구할 수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의 일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메이지 유신에 있어서 메이지 유신의 성공의 키가 되었던 사조 도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라는 것은 당시에 에도 막부, 즉 토쿠가 막부와 일본의 서남부에 위치한 사개번이죠. 사개번의 결합체인 사조 도이 동맹과의 대결에 의해서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규모 면에서 보면 사조 도이는 에도 막부, 즉 토쿠가 막부에 비해서는 상당히 왜소한 동맹체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속된 전투에서 사조 도이 동맹은 연성을 거두게 됩니다.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배경을 살펴보시면 사조 도이 동맹에 당시 최신형의 신무기를 도입한 데 그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메이지 유신의 성공은 사조 도이의 신무기 도입에 큰 힘을 받았다라는 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메이지 유신의 성공 요인은 바로 신무기의 도입이라는 제목으로 이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메이지 유신이라는 것은요, 신정부군과 기존의 토쿠가 막부가 대결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과연 신정부군이 누군가? 이렇게 보시면요, 신정부군에 참여한 번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주력이 조슈번 야마구치현입니다. 그리고 사츠마번 가고시마현이라고 그러죠. 도사번 현재 코치현입니다. 그리고 히젠 사가번 현재 나가사키현과 사가현의 일본입니다. 이렇게 4개 현이 동맹체를 이루어서 신정부군에 참여하게 됩니다. 왜냐면요, 주력인 조슈번과 사츠마번, 도사번은요 평소에 조낭양의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조낭이라는 것은 왕을 모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정의 입장에서 보면 천황을 중요시하는 이 상계번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맹체에게 정부군이라는 명칭을 하사했습니다. 그러면 이 정부군에 맞서는 것은 바로 역적이죠. 기존의 토쿠가 막부가 되겠습니다. 토쿠가 막부는 약 260년간 존재했는데요. 그 마지막 장군이 15대의 토쿠가 요시노부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토쿠가 요시노부를 마지막 장군, 라스트 쇼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사조 도이의 지리상 위치를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남단에 있는 가고시마현 사츠마본이죠. 그 다음에 현재 야마구치현인 조슈본, 한반도와 굉장히 가깝죠. 그리고 일본의 중부에 있는 도사현, 현재 코치현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주위에 있는 히젠 사가본, 나가사키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4개 현들이 왜 이렇게 신정부군으로서 편입되었는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역사를 보면요, 그 원인은 1600년에 벌어진 세키가와라 전투입니다.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을 통일한 후에 병으로 죽게 되죠. 그래서 이를 모시던 토쿠가와 이에야스가 권력을 노립니다. 토쿠가와 이에야스와 토요토미 히데요시를 지지하는 그 후손들 혹은 그 지지 세력들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를 세키가와라 전투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군에는 토쿠가 이에야스, 서군을 보면요, 바로 사츠마번, 조슈번, 도사번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메이지 유신의 신정부군에 포함된 번들입니다. 왜 이 세 개의 번이 토쿠가 이에야스에 맞서게 되었는가? 이 동군과 서군의 세키가와라 전투에서 하루 만에 승부가 결정납니다. 동군인 토쿠가와 이에야스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승리한 토쿠가와 이에야스는 적이었던 사츠마번, 조슈번, 도사번에 대해서
혹독한 처분을 내립니다. 먼저 소유하고 있는 영토를 빼앗아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막대한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국가적 행사에 노동력을 제공하기를 강요합니다. 이러한 억압과 강요가 토쿠가와 막부가 존재하던 260년간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억압을 받던 사츠마본, 조시본, 도사본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최후에는 이 토쿠가와 이에야스에게 맞서야 되겠다라는 분노심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샤초도이라는 동맹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사초도이의 4개의 번 중에서 사가번은 동군이라든가 서군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립적 입장이라고 했는데요. 나중에 번들이 이 사가번을 가입하도록 권유한 것이죠. 그래서 신정부군에게 되어서 막부에게 맞서게 되었습니다. 1868년 1월달부터 다음해 5월달 약 1년 6개월 사이에 보신전쟁이란 내란이 일본 전국에서 발발하게 됩니다. 1868년 1월 27일 교토의 도바호시미 지역에서 제1전투가 발발하게 됩니다. 이때 가담한 번을 보면요. 사츠마번, 조슈번, 도사번 이렇게 3개번이 토쿠가 막부에 맞서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도바호시미 전투 당시에서는 사가번은 아직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막부 측에서는 15대 토쿠가 요스노부의 병력들이 신정부군에 맞서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도바호시미 전투의 양 진영의 병력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신정부군은 5,000명에 지나지 않았으나 막부군은 15,000명이었습니다. 약 3배의 병력을 막부군이 지니고 있었죠. 그래서 수적으로 굉장히 신정부군이 열세에 놓였었습니다. 동시에 식량 생산량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신정부군의 식량 생산량을 보면요. 사츠마번이 77만 석, 조슈번이 36만 석, 도사번이 24만 석 이렇게 해서 약 130만 석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토쿠가 막부는 약 450만 석의 식량 생산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 3배가 되겠죠. 그만큼 이 토쿠가 막부가 신정부군보다는 규모가 크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석이란 것은요. 성인 한 명이 1년간 소비하는 살의 양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정부군은 다 합쳐서 130만 석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약 130만 명을 먹여 살 수 있는 규모의 경제를 가지고 있으며 토쿠가 막부는 450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대규모의 경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았어도 신정부군은 상당한 열세에 놓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열세에 놓인 신정부군이었습니다만은 전투의 결과는 신정부군의 승리로 끝납니다. 그리하여 1868년 4월달 전투가 발발한 지 3개월 후에 토쿠가 막부는 에도성을 전투 없이 신정부군에게 그냥 넘겨주기로 합의를 봅니다. 그래서 교토에 있던 천황은 에도성으로 옮기게 되고요. 아무런 피 흘림 없이 에도성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요 전쟁이 계속되었었습니다. 그 다음 1868년에 보면 우에노 전쟁인데요. 이때 신정부군의 병력은 10,000명입니다. 막부군은 4,000명이고요. 오히려 제1전에서는 막부군이 신정부군의 3배 대규모의 병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우에노 전쟁에서는요 신정부군이 병력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초전에서 신정부군이 우세함을 보였기 때문에 벌써 병력들이 이 신정부군으로 모인 것이죠. 또 하나 큰 것은요 이 우에노 전쟁 때부터 굉장히 우수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가번이 참전하게 됩니다. 이로써 신정부군은 월등한 화력을 지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이저 전쟁이 계속됩니다. 이 아이즈는 현재 후쿠시마 지역입니다. 이쪽에 보시면요 신정부군이 75,000명이고요 막부 쪽은 9,000명입니다. 전세는 이미 신정부군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예를 들면 막부 쪽에서 병력이 이탈하든가 혹은 그 사이에 병력들이 신정부군에 합류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바다를 건너서 홋카이도 하쿠나데시에서 마지막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때 역시 병력 수는 신정부군이 약 3배 9,500명이었고요. 말할 것도 없이 우수한 화력을 지닌 신정부군이 승리하게 되고 이로써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초반에는 에도 막부의 약 3분의 1의 병력밖에 지나지 않았던 이 샤쪼도이 동맹이 어떻게 거대한 에도 막부를 이기게 되었는가, 그 승리 요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전인 교토의 토바후시미 지역의 전투에서의 요인을 보시면요, 신정무군은요 최신형 라이플식 대포라는 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라이플이라는 것은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림에 보이는 포신이 있죠. 포탄이 나가는 곳. 그 포신의 구멍에 라이플식이라는 것은 홈이 파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홈에 의해서 이 포탄이 회전을 하게 됩니다. 이 탄력을 받아서 포탄이 비거리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사정 거리가 약 4km였었습니다. 이 최신형 포를 사척 3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포는 재래식처럼 아직도 포탄을 포신의 앞에서 장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투 시에 불리하게 되죠. 등을 보이니까. 또한 이 정부군은 개인 하기로서 소총을 대부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래 그 조총을 보면요, 총의 앞에서 화약을 장전을 하는데 이 총은 신형이기 때문에 뒤에서 장전을 하게 됩니다. 후장전식 소총으로서 8연발식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총알을 장전하는 것이 아니고 8연발식 최신식 무기를 주력 개인 하기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정부군에 반해서 토쿠가와 막부청은 어떤 하기를 가지고 있었는가? 화성총이라는 걸 가지고 있었는데요, 전 병력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15,000명 중에서 6,000명 정도의 병력이 이 화성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화성총인 것은 아시다시피 그림의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이 앞에서 이렇게 화약을 장전하게 됩니다. 화약을 넣고 뭐라 그럽니까? 꼬챙이 같은 걸로 이렇게 쑤시는 거죠. 총을 세워가지고. 장전한 후에 왼쪽에 보이는 화성에다가 불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불이 격발해가 총알이 나가게 되죠. 그런데 이 화성이란 게 불화자에다가 새끼줄 꺼내잖아요. 꺼내다 불을 붙이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비가 오면 불이 꺼져 버리니까 격발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발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천에서는 이 화성총이 쓰임이 없는 거죠. 그리고 장전을 할 때 앞에기 때문에 총을 세우잖아요. 그리고 장전하는 시간이 약 30초 소요됐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신정부군이 가지고 있는 8연발식 부장전식 소총에는 상대가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15,000명 중에 10,000명의 병력들은 칼이라든가 창이라든가 이런 걸로 싸우는 거죠. 활 이런 거. 그래서 말을 타고 근접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신정부군의 최신형 라이플식 대포를 보면 사정거리가 4km입니다. 정부군 쪽에서 4km 떨어져서 20포를 쏘 칼과 창과 활을 가진 에도 막부군들이 야 하면서 이렇게 근접전을 시도해도 적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 사이에 8년발의 소총이 사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도저히 이 당시에 토쿠가와 막부는 신무기에 비해서 상대가 안 되는 상황이죠. 자, 내전이 계속됩니다. 다시 신정부군과 에도 막부군이 우에노 전쟁이 벌어집니다. 동경을 포함해서 동경 가까이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이때 사가번이 드디어 사쪼도이 동맹에 가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가번이라는 것은요, 과학과 학문이 발달된 지역에 있었습니다. 이 사가번은요, 세계 최신의 암스트롱 포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이 포는요, 앞에 신정부군이 가졌던 전장전식이 아닙니다. 후장전식입니다. 포탄을 뒤에서 밀어 넣는 거죠. 역시 포신은 신정부군에 가지고 있던 대포와 똑같이 라이플식 홈이 파져 있는 거죠. 굉장히 명중률이 높고 강력한 거죠. 거기다가 1분간에 3연발입니다. 이 포를 순식간에 3번이나 쏠 수 있는 거예요. 이에 비해서 이 토쿠가와 막부군은요, 도저히 이 신정부군에게 이미 상대가 되지 않고요. 벌써 이 사가번이 사초 동맹에 가입함으로써 이미 전투의 성분은 났던 것이죠. 조금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포신이 안이 밋밋했습니다. 그래서 비거리에서 손해를 보았다고 그러죠. 이를 할공포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정부군이 가지고 있던 암스트로포를 보면 포신 안에 홈이 파져 있는 거죠. 그래서 비거리가 늘어났고 명중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우에노 전쟁에서 이미 신정부군은 승부를 결정지었다. 이후에 아이즈 전쟁, 삿포로 전쟁에서는 병력의 사기면에서도 이미 신정부군이 승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가번은 우에노 전쟁부터 암스톤포를 제공하게 되는데 왜 강했는가? 그 요인을 찾아보겠습니다. 사가현 근처에는요, 대지마라는 게 당시에 있었습니다.
오른쪽에 그 그림을 보시면 부채살처럼 보였죠. 현재는 나가사키 항이라고 부릅니다. 일본 최초의 인공섬으로서 국제항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토쿠가와 막부는 일찍이 1600년대부터 포르투갈과 네덜란드 등의 서구와의 무역을 허용한 것이죠. 그 덕분에 이 사가현은 많은 문물을 전래받았던 거죠. 그래서 사가현은 조선이라든가 중공업, 화학, 군함, 무기면에서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특히 당시에 사가번의 번주 나베시마라는 인물은 서구의 군함을 보게 됐습니다. 그 규모를 볼 때 나베시마 번주는 놀란 것이죠. 그 규모와 그 크기에 대해서. 그래서 직접 한번 성선을 해봅니다. 성선을 해보고 그 안에 무기라든가 여러 가지를 살펴보는 거죠. 그때 이 번주는 생각했답니다. 우리 번이 얼마나 세계의 동양에 뒤떨어져 있는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도 과학과 학문과 여러 가지 무기들을 개발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했다 합니다. 그래서 번에서 아주 열심히 무기 개발을 실행한 결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가번은 왜 초기에 교토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냐? 그때는 사가번에서는 몸을 사렸다고 합니다. 바로 옆에 있던 번인 조슈 번의 기도 타카요시라는 리더가 있었습니다. 이 기도 타카요시가 아무래도 이 에도 막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사가번의 신무기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 사가번에다 요청했죠. 그래서 사가번이 여러 가지 이 정세를 보니까 아무래도 이 신정부군이 이길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사조도의 동맹에 가입을 하게 됐죠. 처음에는 주저했다고 그래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행동을 취했는데 이런 태도를 보고 기가입번에서는 저 사가현을 쳐버려야 되겠다, 토벌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다고 그럽니다. 사가현에서는 그 분위기를 알고서 사조도에 가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반대로 토쿠가와 막부 쪽에 패인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카마쿠라라든가 무로마치 막부, 에도 막부가 있었습니다만 이 막부 중에서 가장 평화로운 시대가 이 에도 막부 260년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토쿠가와 이에야스가 전쟁을 싫어했고 260년간 평화가 유지되어 그 반면에 이 토쿠가와 막부는 평화 시대에 이제 안심하고 있는 거죠. 그 반면에 이 토쿠가와 막부의 혹독한 차별을 받은 사조도의 동맹들은 선진 무물을 받아들여서 강력한 새로운 무기를 만들려고 했죠. 그래서 항상 외세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기의 경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스스로 암스트롱포나 연발 소총을 스스로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죠. 막상 전쟁이 벌어지자 총과 칼과 활을 가진 막부군은 4km 떨어져서 3년말로 쏘아대는 암스트롱포와 8년발의 소총에 견딜 수가 없던 것이죠. 적이 보이지 않으니까 에도 막부는 세계 동향을 잃지 못했다라는 것이 큰 패인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회의 변화가 생깁니다. 성년 신정부군에 보면 이 칼을 차고 다니는 무사들이 문제였습니다. 당시 무사들이 약 12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이 12만 명의 무사들이 자기 신분을 상징하는 긴 칼을 차고 거리를 활보합니다. 또 여러분이 가끔 듣기로는 이 당시 사무라이들은 사람을 배워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메이지 정부를 보면요, 아주 사회 불안 요소였습니다. 더 이상 무사가 필요하지 않는데 신식 무기에 의해서 새로운 전법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근접전을 주로 하는 무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메이지 정부는 폐도령을 내립니다. 무사는 칼을 지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전부 국가 공무원으로서 국가에서 월급을 제공했죠. 이로써 무사가 소멸해버렸습니다. 또한 이 무사가 없는데 군대가 필요하지 않느냐? 간단하죠. 경험이 없는 젊은이를 대규모로 징집해서 훈련을 시킨 거죠. 무기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고 무기를 다루는 훈련을 하니까 더 이상 일본의 무사는 없어졌습니다. 이 메이지 유신의 의미에 대해서는요, 지난번에도 수차에 걸쳐 말씀드렸습니다. 이 메이지 유신은요, 1184년 가마쿠라 막부, 1138년 무로마치 막부, 그리고 1604년 에도 막부, 이렇게 약 700년간 막부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메이지 정부가 수립함으로써 700년간의 무사 정권이 막을 내리고요, 천황을 중심으로 한 군대 국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 근간은 현대 일본에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조슈번은요, 메이지 유신 이후 조슈번의 무사들이 군인이 되어서
구 일본 육군의 주력이 되었고 이 조슈반에서는 야마구치 현이죠. 8명의 총리 대신이 탄생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1대 일본의 총리 바로 이토 히로부미죠. 그리고 최근에 아베 수상도 이 조슈반이 고향이죠. 이 아베의 외할아버지 기시 그리고 그 외삼촌이 사토였죠. 전체적으로 8명이고요. 전체 총리 재임 기간의 약 3분의 1을 조슈번 출신의 총리 차지했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샤초도이의 주력인 사츠마번은 일본의 해군 그리고 일본 경찰의 주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이지 유신 이후에도 이 조슈번과 사츠마번 그리고 사가번, 도사번까지 일본 현대 체제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